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파일러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제가 출장 가는 바람에 오늘은 복습을 좀 늦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싱 지금 배운 지 한 일주일 됐으니까 잠깐만 그 핵심 개념을 복습하겠습니다. 리커전은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프랙탈하고도 좀 관련이 깊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도형이 프랙탈이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 푸 그림의 오른쪽 아래 섹션을 보면 역시 또 푸가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식으로 계속 들어가죠. 리커전의 중요한 거는 어떤 터미네이션 컨디션입니다. 종료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무한 반복될 수 있어요. 그거를 파싱에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싱을 위해서는 그랜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랜마는 특별한 속성이 필요한데 좌측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고 좌측 제기 좌측 리커전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돼야 되고 하나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그랜마가 있으면 그랜마를 코드로 바꾸는 건 엄청 쉬워요. 각 넌터미널에 대해서 프로시저를 하나씩 만들어요. 서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서브 프로그램은 그 넌터미널에 해당되는 룰을 그거를 흉내내는 그런 프로시저예요. 그리고 그 흉내낼 때 어떤 넌터미널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 그 넌터미널에 해당되는 프로시저를 불러요. 왜냐면 우리가 다 만들면 어딘가 있겠죠. 부르면 되고. 터미널이 나타난다. 그러면 터미널은 먹어버려요. 그 소비해버려요. 읽어버리는 거죠. 읽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게 재밌는 방법인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헬퍼 펑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읽는 방법은 매치라는 것을 통해서 읽는데 매치는 현재 들어온 토큰하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로커헤드가 같은지 봐요. 봐서 같으면 로커헤드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다르면 신텍스 에러죠. 다르면 신텍스 그러니까 렉시컬 에러가 되는 거죠. 신텍스 에러가 되죠. 자, 그래서 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런 그래머가 있다고 하면 지금 넌터미널이 A, L, S 세 개가 있죠. 그럼 A라는 프로시저, L이라는 프로시저, S라는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프로시저를 보면 하나는 그 룰이 두 개인데 하나는 EOF 룰이고 하나는 LA라는 룰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 루커헤드랑 이름이 똑같은데 L은 라인 나타내고 A는 자기 자신이에요. 라인을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여기 int a라는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EUF라면 그 루커헤드가 EUF라면이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사실은 매치 EOF를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EOF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L 부르고 A 부르면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넌터미널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L 룰하고 S 룰도 궁금하죠? 그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L 룰은 아까 보면 S 뉴 라인이었어요. S 뉴 라인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옆으로 하면 같이 볼 수 있겠네요. S 뉴 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 호출하고 뉴 라인 매치한 겁니다. S 룰은 괄호 S 괄호 닫고 S 그 다음에 엡실론이죠. 엡실론은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empty 스테이트먼트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루커헤드가 괄호 여는 거라면 그러면 매치 괄호 열고 이거죠. S 호출하고 매치 괄호 닫고 S 호출하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A, L, S 프로시저 3개 만들었는데 그 헬퍼 있었죠.
헬퍼는 YYX랑, 그러니까 헬퍼 핵심은 매치예요. 매치가 핵심인데, 매치 보시면 여기 지금 캐릭터 C라고 했는데 토큰 T라고 해도 돼요. 토큰 T 보시면 되고, 토큰이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토큰으로 취급했는데 인티저로 생각해도 되죠. 토큰 T가 토큰 T가 루크 헤드랑 같으면 넥스트 토큰이에요. YYX는 넥스트 토큰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에러입니다. 자, 그럼 YYX 필요하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캐릭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신텍스 에러 출력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A가 스타트 심볼이었죠. A에 대한 걸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부르기 전에 루커헤드 설정해야 되니까 YYX로 루커헤드 설정했어요. 리턴 제로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실게요. gcc parent.c 보시면 실행이 돼요. 컴파일이 되는데 워닝이 몇 개 나왔네요. 지금 아까 캐릭터를 인트로 바꿔서 에러가 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L하고 S가 implicit declaration return value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에러를 한번 고쳐볼게요. parent.c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인티저였던 것 같아요. A하고 L하고 S하고 다 인티저 펑션이죠. 그러니까 인티저로 디클레어 해주죠. 여기 루커에다 디클레어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int L, int A, int S 이렇게 디클레어 하실 텐데 사실은 C에서 이런 디클러레이션 다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칠 수가 있어서 이거를 int A, L, S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드를 짧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gcc 그래도 또 에러가 하나 워닝이 있을 건데 gcc parent.c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implicit 이건 stdlib에 있는데 아니구나. 이건 내가 만든 거구나. 그리고 return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워닝이 되죠. 그래서 parent.c 해보면 A에서 아까 return 그냥 했는데요. return 제로라고 할까요? 마우스가 여기 return 제로 하겠습니다. return 제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인티저인데 인티저도 여기에도 에러를 하나 하죠. 에러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gcc parent.c 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수행해보면 parenthesis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인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검사한대요. 이걸 닫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중단 해볼게요. 네, 다시 실행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페러세시스를 열고 닫고 해볼게요. 문제가 없죠? 두 개 열고 하나 열고 하나 닫고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다 되죠? 심지어 빈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열었는데 두 번 닫았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파설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런데 다른 이그젬플로 지금 익스프레션 그래머를 볼게요. 익스프레션 그래머를 보면 익스프레션은 익스프레션 플러스 t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머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2에서 우변의 가장 왼쪽 거가 가장 왼쪽이죠. 그래서 이게 리커전이에요. 2에서 2로 호출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그냥 한번 써보면 어찌어찌해서 로커에도 이 브랜치를 샀다고 하면 2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검사만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를 다시 호출하겠죠. 무한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리커전은 톱다운 파싱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레프트 리커전을 바꿔야 되는데 이 리커전은 왜 일어나냐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 보시면 A는 언젠가 베타로 끝나는데
물론 베타에는 이제 리커시브 파트가 없다고 치면 이 레프트 리커는 왜 쓰냐면 알파를 여러 번 붙이기 위해서예요. 베타의 오른쪽에 알파를 여러 번 붙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non recursive 파트를 그냥 둬요. 그냥 두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네요. non recursive 파트를 그냥 두고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non recursive 파트가 베타죠. 그래서 non recursive 파트 한영키가 왜 안 먹지? 자, non recursive 파트 그걸 그냥 둡니다. 라이트 에로 non recursive 파트가 베타죠? 베타 그냥 둬요. 자, 그런데 리커시브 파트는 지금 A 알파죠? 알파가 리커시브 파트인데 그걸 A 프라임이라는 다른 변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A 프라임은 가장 간단한 경우에 A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A 프라임은 엡실론이 되겠죠. A 프라임은 엡실론이 가장 작은 형태가 될 테고 그러면 베타 그냥 나오죠. 아니면 알파를 리커전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저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A 알파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A 프라임 알파를 쓴다면 목적을 잃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알파를 먼저 쓰죠. 알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 프라임이 되도록 하면 A 프라임은 알파를 여러 번 생성하는 놈이 되고 그쵸? 그리고 그 앞에 베타를 붙이는 이런 형태로 레프트 리커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밑에 두 개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법을 여기다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 똑같이 쓰면 do it yourself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2만 먼저 해보게 2. 여러분들 나머지 하기로 하죠. 2는 가장 작은 형태는 뭐예요? t죠. 가장 작은 형태라고 하기보다 non recursive 파트는 t죠. t 하고 나머지는 e 프라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e 프라임은 뭘 반복해야 돼요? 알파에 해당되는 게 플러스 t죠? 플러스 t를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 프라임은 라이트로 하고 플러스 t를 반복하죠. 가장 작은 경우에는 엡실론이죠. 엡실론 하거나 그 다음에 플러스 t를 반복하니까 플러스 t e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룰을 이 두 개의 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t 룰도 이 두 개의 룰로 나눌 수가 있어요. f 룰은 레프트 리커전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변환된 문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2하고 E''을 E1이라고 할게요. 그 룰만 한번 리커시브 디스턴트로 만들어 본 거예요. E 같으면 T하고 E1, E''이 E1이죠. 호출하면 되겠죠. E''의 경우에는 루코이드가 플러스면 이쪽 브랜치를 택하고 아니면 입실론이니까 플러스면 플러스 매치 T 호출, E1 호출 이렇게 되겠죠. 아니라면 엡실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리커전 두 번째 E1을 리커전 하는 데는 자기 자신하고 이 바깥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여기 테일콜이에요. 가장 맨 마지막에 하는 호출이 리커전인 경우에 테일콜이라고 해요. 테일콜은 로브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if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E1을 호출하니까 이 맨 앞으로 고토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고토 코드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맨 앞에 E1 호출하는 거 대신에 L0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익스트라 할아버지가 이건 하지 말라고 했죠? go to는 harmful이라고 했잖아요. 해로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if 한 다음에 go to니까 while loop을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커헤드가 플러스면 계속 룹을 돌면 돼요. 플러스 t로 while loop을 돌면 되죠. 그래서 코드를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루커헤드가 플러스일 때 match 플러스 t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else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2번을 호출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그러면 2번을 인라인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지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t에다가 while 플러스면 match 플러스 t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러고 보면 이게 EBNF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법 형태가. 그러니까 마지막 코드에 해당되는 문법 형태가 EBNF랑 비슷해요. 그래서 EBNF에 2는 T하고 여기 룹이죠. 플러스 T가 룹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싱을 할 때는 EBNF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CFG를 만든다 하더라도 마치 EBNF처럼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이런 경우에 원래 만드는 CFG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EBNF 라이크하게 EBNF 비슷하게 E는 라이트 에로 원래 EBNF는 다른 기호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EBNF랑 비슷한 꼴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T 이러면 꼭 EBNF 같죠? 이런 식으로 문법을 쓰시면 어떤 사람이 여기다 뭐 스타를 붙이기로 한다 그랬죠? 스타를 밑점자를 붙여야 되겠네요. 스타를 이렇게 붙이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런 형태로 EBNF 식으로 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싱을 하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싱은 문법을 설계도로 해서 파서를 직접 만드는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파싱이 필요한 어떤 코드가 있다고 하면 손으로 작성해야 된다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이때 레프트 리커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레프트 팩터링은 수업 시간에 소개했는데 복습에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NF하고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싱은 아주 잘 매치가 된다. 잘 어울린다. 그래서 리커시브 디스턴트 파서를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EBNF로 문법을 쓰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